민진사는 어느 날 답답한 마음을 안고 청고감으로 향했다. 그는 스님과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마을 사람들이 청고감 석근 스님은 지혜로운 분이라네라고 입을 모아 말했기 때문이다. 암자에 도착한 민진사가 문을 두드렸다. 스님, 계십니까? 문이 열리더니 석근 스님이 나타났다. 어서 오시지요. 이렇게 먼 길을 오신 걸 보면 고민이 많으신 듯하군요. 민진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맞습니다. 제 곡간에 쥐가 들끓어 곡식이 줄어들고 있는데 하인들이 온종일 쥐를 잡아도 소용이 없소. 겨울이 오기 전에 어찌해야 할지 몰라 찾아왔습니다. 스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내오며 말했다. 쥐를 잡으려 하니 곡식까지 손상될까 걱정이시군요. 그런데 곡간 안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셨소. 곡간 안에서 해결해야지. 곡간 밖에서는 대체 뭘 어찌하라는 겁니까? 쥐는 먹을 것을 찾아 곡간으로 옵니다. 곡간 밖에 먹을 것을 두면 어떻겠습니까? 곡간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말이죠. 먹을 것을 두라니 더 모이게 만들겠다는 말이오. 스님,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먹을 것을 곡간 안이 아니라 밖에 두고 쥐가 좋아하는 물통을 함께 놓아보시오. 쥐는 물과 먹이를 더 쉽게 찾을 수 있는 쪽으로 향합니다. 민진사는 반신반의하며 돌아갔지만 며칠 뒤 석근 스님의 말대로 물통과 먹이를 곡간 밖에 두었다. 놀랍게도 쥐들은 모두 곡간을 떠났고 곡식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았다. 며칠 후 민진사가 다시 청고감을 찾아왔다. 스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곡간을 살리셨소. 쥐가 물통 쪽으로 몰려가더군요. 대체 어찌 이런 생각을 하셨소? 석근 스님이 소박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쥐도 살고 곡식도 보존되니 이 또한 중생을 살리는 일이 아닐까요? 고맙습니다, 스님. 저랑 차를 마시면서 담소나 자주 나눠주시지요. 그날 이후로 두 사람은 끈끈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다. 민진사의 부인은 장터로 가는 길목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길가에 쪼그려 앉아 떨고 있는 아이를 본 것이다. 어머, 여기서 뭐 하고 있니? 배가 고픈가 보구나.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자 부인은 품에서 주먹밥을 꺼내 건넸다. 자, 이거라도 먹으렴. 그리고 장터에서 국밥도 한 그릇 사 먹으렴. 부인은 아이에게 몇 푼을 건넸고 아이는 감사 인사를 올리며 자리를 떠났다. 이를 지켜보던 한 상인이 다가와 고개를 끄덕였다. 부인, 참 마음씨가 고우십니다. 마을에서 부인 이야기가 자주 들립니다. 예쁘고 마음씨까지 착하다고요. 부인은 웃으며 손을 내저었다.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그저 지나치지 못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랬겠지요. 그러나 상인은 진지한 얼굴로 말을 이었다. 그런데도 부인의 자식이 없다는 게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부인 같은 분의 아이는 반드시 이 마을의 큰 복이 될 텐데 말이죠. 그건 하늘의 뜻이지요. 제가 바랄 수 있는 일이 아니랍니다. 길가의 사람들은 부인의 모습을 보며 그녀의 선한 마음씨를 칭찬하기를 멈추지 않았다. 석근 스님과 민진사는 곡차 친구가 됐다. 석근 스님이 암자를 나설 때나 돌아올 때면 어김없이 민진사 집에 들러 다과를 나누며 세상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이 일상이었다. 스님, 오늘도 내게 깨달음을 주러 오셨소. 깨달음은 무슨? 고삭게 곡차 얻어 마시는 것이 더 큰 목적이지요. 민진사가 손짓하며 찻잔을 권했다. 깨달음 대신 차 한 잔이요. 그나저나 저는 스님이야말로 팔자 좋은 분이라 생각하오. 내가 말이요. 세상 가장 여유로운 팔자는 민거사 아니겠습니까? 천석군의 절세미인 부인을 두셨으니 더 바랄 게 뭐 있겠소. 민진사가 고개를 저으며 긴 한숨을 내쉬었다. 그렇게 보이겠지요. 하지만 천석군은 천 가지 걱정, 만석군은 만 가지 걱정이라 했소.
곡식과 땅은 많으나 자식이 없어 이 모든 게 부질없게 느껴집니다. 석근 스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소리 없이 웃었다. 고사님, 자식이 없으니 부질없다 하셨소. 자식 없이 지내면 고요함이 깃들고 재물은 줄지 않으며 잠도 편히 잘 수 있지 않겠소. 스님은 말로 사람을 꺾는 재주가 있어. 하지만 자식 없는 내 속은 타들어가오. 밤마다 부질없음을 곱씹는단 말이오. 석근 스님이 잠시 뜸을 들이며 말했다. 그 부질없음을 곁에 있는 부인께 이야기해 보셨소. 경국지색 부인을 곁에 두셨으니 그나마 위안이 되지 않소. 스님, 혹시 제 부인에게 눈길 준 건 아니겠지요? 어허, 거사님 사람을 그렇게 보시다니. 부처님 앞에서 맹세컨대 저는 부인의 비단 옷자락에도 눈길을 두지 않았소. 민진사가 웃으며 손을 저었다. 스님, 내가 농을 했을 뿐이오. 하지만 그리 말하니 더욱 수상하구려. 스님도 사내의 마음을 못 버렸단 거 아니오? 석근 스님이 빙긋 웃으며 찻잔을 비웠다. 저를 시험하시는군요. 다만 부인의 우아함을 보고 내 마음도 잠시 흔들렸던 것은 인정하지요. 하지만 내게 차 한 잔과 고요함이면 충분합니다. 스님, 곡차가 좋다 했으니 오늘은 그 곡차를 오래도록 나누며 스님의 그 고요함을 지켜보겠소. 민진사의 웃음소리가 사랑방에 울리고 시간이 가는 줄 모르며 서로는 담소를 나누었다. 그리고 며칠 후 무자식이 상팔자란 소리도 못 들어봤나. 석근 스님이 청고간 마루에서 중얼거렸다. 곡간 꽉 찼지. 문전옥답이 않는 가득하지. 밤이면 수밀도 부인을 끌어안지. 이게 뭐 부러운 거 아니냐고. 그 순간 마당에서 인기척이 나더니 민진사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혹시 내 얘기 하시는 겁니까? 여기까지 다 들리오. 스님도 험담을 할 줄 아시는 분이요? 석근 스님은 당황해 뒷머리를 극적였다. 허허, 거사님 오셨습니까? 험담이라니요. 저는 칭송하고 있었소이다. 민진사가 쓴웃음을 지으며 다가왔다. 칭송은 무슨, 스님은 맨날 남의 팔자 좋다며 부러워하지 않소. 그게 다 빈말인 줄 알았는데 오늘은 좀 수상하구려. 석근 스님은 능청스럽게 말했다. 제가 농담을 즐기는 중생이라 그런 것이지요. 그런데 어쩐 일이십니까? 민진사는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꺼내는데 사실 부인이 100일 기도를 드리겠답니다. 자식을 얻으려면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더이다. 그런데 스님 암자가 영험하다 하니 여기서 기도하면 어떨까 싶어 들렀소. 스님은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아니, 부인께서 청고감에 오시겠다는 말씀이요? 직접 기거하는 건 아니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와서 기도 드리겠다는 것이오. 스님께서는 그냥 자리를 내어주시면 되지 않겠소? 석근 스님은 곤란한 얼굴로 대꾸했다. 그건 좀 곤란한데. 이 청고감은 수행하는 곳이라 외부인을 자주 들이면 좀. 그것도 아녀자를. 민진사가 단호히 말했다. 스님, 이건 집안 대사를 위한 것이오. 부인이 정성을 다해 기도를 올리고자 하니 스님께서도 한 번만 도와주시오. 그렇게 민진사 부인은 매일 청고감을 오갔다. 새벽이면 부지런히 암자를 찾아와 연부를 외우고 기도를 드렸다. 어느 날 기도를 마친 부인이 스님에게 말했다. 스님, 이상하게 오늘따라 속이 울렁거리고 메스꺼운 느낌이 듭니다. 기운이 너무 쏟아진 걸까요? 기도가 지나쳐 힘이 드신 것 같습니다. 물이라도 드시고 쉬십시오. 이런 증상은 처음이라서요. 혹시 기도가 효과를 보기 시작한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숙였다. 무언가 껄끄러운 기분이 가슴속에 자리 잡는 것을 느꼈다. 그날 이후로 스님은 민진사 집에 발을 들이질 않았다.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곤 했다. 나무아미타불. 내가 도대체 무슨 일을 벌인 건가?
한편 민진사는 아내가 헛구역질을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하며 말했다. 청고감의 기운이 역시 남다른가 보. 부처님이 정성을 알아주셨구려. 그러나 석근 스님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그는 청고감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부인이 아들을 낳았다는 소문이 있고 얼마 후 민진사가 아파 드러누웠다는 소식이 들리더니 민진사가 병들어 누웠다는 소식은 청고감에도 전해졌다. 어느 날 민진산의 시동이 다급히 찾아왔다. 스님, 어르신께서 꼭 스님을 뵙고 싶다 하십니다. 석근 스님은 순간 멈칫했다. 민거사님이 날. 아니, 요즘 잘 지내신다더니 갑자기 무슨 일이냐? 스님, 어서 가주셔야 합니다. 어르신께서 몹시 위독하십니다. 석근 스님은 시동의 얼굴을 보며 묘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다. 민진사의 사랑방에 도착한 석근 스님은 눈을 의심했다. 불과 1년 만에 민진사는 반쪽이 되어 있었다. 스님, 늦지 않게 와주셨구려. 어찌 이리 수척하십니까? 석근 스님은 그의 손을 붙잡았다. 민진사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입술을 떨었다. 스님, 이제 내게 남은 시간은 얼마 없을 것 같소. 스님만이 믿음직한 사람이니 내 집을 부탁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스님은 말을 잇지 못했다. 민진사는 조심스레 말을 꺼내는데 약조해 주시오. 부인과 그리고 내 아들을 잘 부탁하오. 그 말에 석근 스님의 손끝이 떨렸다. 그때 사랑방 밖에서 부인의 흐느낌이 들려왔다. 거사님, 제게 어찌 이런 무거운 짐을...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믿을 사람은 스님뿐입니다. 부탁합니다. 알겠소. 하늘이 허락하는 한 최선을 다하리다. 그것이 민진사의 마지막이었다. 3년이 흘렀고 민진사의 탈상날 그의 집안은 단정히 정돈되어 있었다. 4살 난 상주는 또래보다 의젓해 보였다. 사랑방 한가운데는 머리를 길러 상투를 튼 석근 스님이 앉아 있었다. 스님. 아니, 이제 스님이라 부르면 안 되는 겁니까? 부인이 차를 건네며 물었다. 석근은 미소를 지으며 답하는데 부인, 이제 나도 세상 속 사람입니다. 스님이라 부르지 마시오. 그럼 뭐라 불러야? 부인이 묻자 석근은 민망한 듯 장난스럽게 답했다. 상투 트고 바른 정신이 들었을 양반이라 부르시겠소. 부인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석근은 사랑방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는 밤하늘을 바라보다 중얼거렸다. 이 집에 앉아있는 나는 무엇이란 말인가? 참 세상이란 알 수 없는 것이구나. 문득 사랑방 문이 열리고 부인이 들어왔고 그녀는 조용히 그의 앞에 앉았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이라니요. 다 부인을 돕는 일이지요. 부인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이제 서방님이 떠난 지도 3년이네요. 참 세월이 빠릅니다. 석근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소. 석근은 말없이 미소 지었다. 그 미소 뒤엔 그리움과 혼란스러움이 섞여 있었다. 밤이 깊어지고 사랑방 불빛이 꺼졌다. 부인은 석근의 품에 안겨 잠들었다. 석근은 그녀를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고사님, 이게 다 하늘의 뜻이라 생각해야겠지요? 그가 중얼거릴 때 방문 너머에서 4살 난 사내 아이가 자장가처럼 맑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 모습은 석근의 마음 한편에 묘한 위안을 주었다. 그는 자기 허벅지를 살짝 꼬집으며 속삭였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그러나 꿈이라기엔 너무도 선명했다. 어느 날 밤 석근은 부인과 합한 후 골아떨어졌다. 그런데 꿈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곡차 한잔 합시다. 돌아보니 민진사가 서 있었다. 석근은 깜짝 놀라 그를 보며 소리쳤다. 거사님 아니, 이게 무슨 일이요? 아니, 어떻게 내 앞에 있는 것이요? 민진사가 무섭게 다가섰다. 왜 그렇게 놀라시오? 나한테 왜 그랬소? 내 아이가 왜 자네를 닮아가냔 말이야? 내 부인에게 무슨 짓을 한 거요? 석근은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곁에는 부인이 고요히 잠들어 있었다. 그는 꿈이었겠거니 하며 이마에 땀을 훔쳤지만 마음이 편치 않았다. 며칠 뒤 집안에서 소란스런 소리가 들려왔다. 어르신 큰일입니다. 이것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석근이 불이 나게 달려가자 곡간은 이미 빗물이 스며 곡식이 썩어 있었다. 이게 무슨 일인가? 기와 몇 개가 깨져 비가 새고 있었나 봅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지만 걱정했지 비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석근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떨구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물고 문제로 노 참봉과 다투는 일도 벌어졌다. 이쪽 물길은 내 땅인데 어찌 막아 놓으셨소? 니꺼 내꺼가 어딨소? 물길 가는 쪽이 임자지. 참지 못한 석근은 목소리를 높였고 둘은 결국 멱살을 잡는 사태로 이어졌다. 동네 사람들은 이 싸움을 두고두고 얘기거리로 삼았다. 집에 돌아와 한숨 돌리려던 날 부인의 다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이가 두창에 걸렸다니.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석근은 밤새 아이 곁을 지키며 두 손을 묶어 얼굴을 긁지 못하게 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걸까? 왜 자꾸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걸까? 석근은 근심 걱정으로 밤을 지새웠다. 하지만 집안의 재난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새우젓 장수는 부인의 돈을 떼먹고 도망쳤다. 석근은 30리를 달려갔지만 장수를 놓치고 말았다. 허참, 난 부처님 대신 장사를 따라다니는 팔자가 됐구려. 그는 헛웃음을 지으며 돌아왔다. 며칠 뒤 부인이 다급히 말하는데 왜 그러시오? 왜 그렇게 호들갑이오? 순덕이가 마당쇠랑 달아났답니다. 그런데 다락 속 전대도 함께 사라졌어요. 석근은 어이없어 웃으며 말했다. 이 집안이 온전히 나만한 게 있기는 한지 모르겠소.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비명이 들려왔다. 부인이 뜨거운 물을 허벅지에 쏟아 화상을 입은 것이다. 석근은 급히 그녀를 부축하며 말했다. 괜찮으시오? 석근은 하루하루 끊이지 않는 사고에 지쳐만 가고 있었다. 그 후로 둘째가 태어났지만 아이는 홍역에 앓더니 결국 일어나지 못했다. 석근은 하루가 다르게 깊은 주름이 패이며 한숨을 쉬었다. 나를 믿고 이 집도 맡기고 부인도 맡겼는데 너를 보신다면 대체 무엇을 하실까? 그의 말은 허공에 흩어졌고 사랑방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후로도 많은 사고들이 생겨났다. 3년의 세월이 흐르고 석근은 민진사의 말이 떠올랐다. 천석구는 1000가지 걱정, 만석구는 10,000가지 걱정이라 했소. 청고감 지붕엔 깨진 기와 사이로 잡초가 무성하고 쪽마루는 썩어 여기저기 내려앉았고 문풍지는 삭아서 바람에 날아갔다. 문에 박아놓았던 녹슨 대못을 뽑는 사람은 석근 스님이다. 정자관 비단마고자 다 벗어 던지고 빗바랜 가사장삼의 머리를 박박 밀었다.